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메이스 경주용풍입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끌고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번코리아가 여러 위기 요인에 봉착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더번코리아는 백행 가격, 감귤 맥주 재료 함량 문제, 또 농약 분무기 사용 문제, 디저트 곰팡이 여러 가지 대외적인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리스크로 인한 여파는 고스란히 가맹점에게 돌아가는 양상입니다. 기업들의 소식을 매주 전해주시는 리더스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모시고 얘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카드사 4곳의 매출 데이터 기반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더번코리아의 주요 브랜드가 이제 홍콩 반점이 떠오르잖아요. 이 홍콩 반점 가맹점의 하루 평균 매출이 지난 2월에는 7,400만 원 정도였는데 네. 지난달에는 6천만 원으로 18% 넘게 줄었습니다. 새마을식당이 또 이제 가맹점 주요 네. 브랜드인데 하루 같은 기간에 하루 9,900만 원에서 8,190만 원으로 17.6% 감소했어요. 이쯤 되면 뭐 홍콩 반점 새마을식당 둘 다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네. 똑같이 줄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제가 앞서 얘기한 이런 영향이 공통적으로 미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영향이 그대로 이제 미칠 수밖에 없었고 이 지금 그 홍콩 반점 가맹점 수가 몇 개냐면 전국에 292개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공시에 더번코리아 공시에 늘 분기마다 공시를 해주거든요. 예. 그러면 물론 이제 카드 4곳이잖아요. 예. 삼성, 신한, 현대, KB 주요 카드긴 하지만 예. 이걸로만 계산해 보면 그 이제 이걸 가맹점 292를 나눠 보면 2월 달에는 하루 평균 매출이 25만 5천 원 가맹점당. 네. 그러면 요게 한 달 평균 매출이 637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게 이제 20만 8천 원으로 떨어졌으니까 520만 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맹점당 요 카드 매출만 봐도 한 130만 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뭐 현금 계산을 거의 안 하니까 네. 카드 매출로 보면 한 사람 인건비 이상이 나갔다. 지금 가맹점당으로 보면 그렇죠. 이 카드 외에 다른 카드 쓰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럴 수 있을 테니까 뭐 한 두 배를 보더라도 네. 그러면 거의 한 사람 인건비 정도가 점주는 개인 자기 인건비를 받지 못한 상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좀 새마을식당도 같이 계산해 보면 비슷한 수치로 빠집니다. 네. 새마을식당은 가맹점 수가 좀 더 적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더번코리아 사태가 제가 볼 때는 이 추세면 네. 5월은 더 빠질 수 있다. 사실 5월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사실은 가장 흥행인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많이 여러 날도 어린이날도 있고,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매출이 급상승할 요 시기에 이게 터진 것이 가장 이제 아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더번코리아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많은데 백다방이 제일 높은가요? 매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가 프랜차이즈 제일 많아요. 음. 1,800개 정도 됩니다. 아, 일대 가맹점이 많군요. 예. 3월에는 일평균 매출이 4억 3천만 원대였는데 전월 대비해서 11% 증가하는 그런 추세였는데 4월에 딱 보니까 전월 대비 보면 1.9% 성장. 이게 거의 멈춘 거예요. 네. 확 멈춘 거예요. 이것도 네. 영향이 있다고 봐야 돼요. 당연히 영향이 있죠. 예. 이제 백다방이 아시듯이 이제 저가 커피로 사실은 불경기가 되면 저가 커피로 몰리는 추세인데 그렇죠. 그래서 오르다가 지금 1.9%인데 이때 이제 백다방이 가장 타격이 심한 게 문제가 뭐냐하면 더번코리아의 주요 캐시카우입니다. 백다방이 지금 그 4월 평균이 3월 평균 대비 1.9% 떨어지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그런데 제가 점포수를 확인해 보니까 1분기에 점포수가 1779개인데 요게 기말 대비 70개가 올랐어. 네.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포수는 4.1% 증가한 겁니다. 늘었네요. 점포수가 늘었는데 매출은 1.9%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럼 사실은 절반 효과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더 큰 양이 그러네요. 왜냐하면 점포수의 매출에 영향을 받으니까. 예. 여기는 아까 제가 이제 홍콩 반점이 일평균 매출이 아까 25만 원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 3월 평균 매출로 따져 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779개의 가맹점으로 나눠 봤더니 백다방의 일평균 매출은 24만 7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더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지금 더번코리아의 영향이 아까 홍콩 반점 새마을식당 그나마 점포 수가 170여 개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크진 않은데 문제는 제가 볼때 백다방입니다. 비중이 크니까. 가장 비중이 크고 어떻게 보면 더본코리아의 핵심 캐시 가운데 여기조차 지금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앞서 뭐 여러 가지 위기 요인들, 이 사건들 말씀드렸지만 이게 매출 타격이 가장 빠르게 감소한 게 농약 분무기 사건 이후에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네. 나타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농약 분무기에다 사과 주스를 넣고 고기에다 뿌렸다 뭐 이런 논란인데 이게 3월 중순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 논란 이후 3주 만에 홍콩 반점 매출 감소율이 26%, 새마을식당 45%, 백다방은 28%. 네. 이게 좀 그 중에서도 가장 타격을 많이 입힌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이제 사건을 조금 이제 시기 불러보면 네. 더본코리아 상장이 작년 11월 6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10월 6일입니다. 사실은 이 상장 직전 한 6개월 전부터 사실 문제는 좀 소지가 있었어요. 2024년 6월달에 뭐가 있었냐면 연돈 볼가치. 볼가치. 예. 네. 이 가맹점 사법 위반 갈등이 있었어요. 점주들하고.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맞아요. 이거를 사실은 그 전해부터 상장을 하려다가 한번 딜레이 됐다가 이런 것을 무마시키고 상장을 시킨 거거든요. 상장되자마자 그 작년 올해 1월 달부터 문제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1월 달에 이제 백캠 선물 세트. 예. 그다음에 2월 달에 실내 LPG 가스통 사용. 과태료 100만 원. 화면에 이렇게 LPG 네. 옆에 두고 하는 거. 그거. 그 3월 달이 이제 완전 피크였습니다. 3월 달에 일단 강귤 노름 맥주 착접 함량 미달 논란이 있었고 네. 같은 달에 그다음에 이때 이제 농약 분무기 사건. 예. 그리고 백다방의 고구마빵 원산지 허위 광고 의혹 경찰 조사 중입니다. 요게 3월 달에 일어난 건데 요때 파격을 받았는데 이 사건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4월 달에 연이어서 지역 축제 산업용 조리기구 사용 요 경찰 조사 중입니다. 아 봤어요. 넓은 예, 그 저기 맞습니다. 볶음용 기구 예, 조리기구.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더본코리아가 사실은 20여 개 지자체로부터 컨설팅 혹은 사업 협약을 받았어요. 예. 이게 더본코리아의 또 하나의 매출처입니다. 음. 실제 한 지자체당 컨설팅료가 꽤 커요. 네. 10억대 이상 다닙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걸 또 상표로 만들어서 뭐 하는 논란도 생겼고요. 이렇게 이제 멈출 줄 알았는데 이번 달에도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일단 덥죽 광고에서 베트남산 새우를 자연산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를 했고요. 식품위반법 광고 표시법 위반이고 뭐 닭뼈 튀김용 맞춤 조리기구 시험기간 검증 없이 제작 제포 뭐 이런 일들이 좀 줄줄이 악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 정폭까지 일어나는 것이 좀 더 큰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백 대표의 방송사 갑질 뭐 대패 삼겹살 개발 진위 여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또. 그렇죠. 예. 뭐 우죽순실은 지금 그 사고가 터지니까 저 걷잡을집이 계속 퍼지고 있어서 이 가맹점 수가 많고 이 브랜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좀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더본코리아는 개인 기업이 아니라 이제 주주들이 있는 공개된 기업인데 네. 이 주가가 문제예요. 네. 주가가 상장 초에는 64,000원대에 갔었는데 지금 어제자로 25,000원입니다. 정확하게 25,500원. 딱 반토막이 네. 확 났어요. 반토막도 더 난 거네요. 이게 시총으로 따지면 어제 기준으로 3,700억 원. 굉장히 많이. 이게 더본코리아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16,600명입니다. 네. 이분들이 통계를 증권가에서 내봤더니 99.5%가 주식을 사서 손실. 손실을 봤다. 이렇게 됐는데 이쯤 되면 도대체 왜 더본코리아 IPO 왜 기업 공개를 했는지 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일단 프랜차이즈라는 기업 그 특성상 이걸 상장할 수 있는 기업이냐에 대한 의문이 첫 번째 있고요. 그거 논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더본코리아가 가맹점을 위한 기업이냐 네, 네. 아니면 주주들 위한 기업이냐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또 무슨 논란이 있냐면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그 IPO 시장에서 이 더본코리아도 공모가 책정의 적정성 논란이 그때 있었거든요. 네. 공모가 자체가 적정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비싸다. 네. 또 하나 이제 투자들이 계속 요즘 의문을 제기하는 게
기업을 상장 IPO를 할 때 성장성이나 수익성에 대한 주관사가 제대로 평가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상장 주관을 맡은 곳이 한국투자증권하고 NH투자증권이거든요. 네. 이 두 증권사에서 공모금액의 한 4.8% 정도를 항상 IPO를 가져가니까 한 50억 정도 수수료 챙겨갔어요. 예. 그래서 주관사가 수수료 같은 데 매몰돼서 제대로 적정한 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이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더본코리아는 이 상장사는 기본적으로 상장을 하려면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더본코리아는 사실은 그 내재적 가치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백종원이라는 인물의 밸류가 기반을 두고 사실은 여러 그렇죠.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만약 백종원이라는 인물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리스크 헤지는 과연 평가를 했느냐에 대한 문제. 그 팩트를 좀.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투자자들이 IPO 를 할 때 이런 쪽은 좀 검증을 좀 철저히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문제를 좀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더본코리아가 조금 말씀하셨지만 지자체들하고 맞는 사업을 하잖아요. 네. 예산시장 구조조정 프로젝트 이후에 네. 3월 분기 보고서를 보면 지금 진행 중인 지역개발 관련 용역 사업만도 12개입니다. 네. 이게 뭐 지역 상생, 상권 활성화, 경제 활성화 이런 협약을 맺고 있는 지자체는 20곳이 넘는다고 나와 있는데 이 지자체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타격이 크겠죠. 예. 그 더본코리아가 2023년에 그 지자체하고 맺은 건이 32건이에요. 요때 이제 연구개발 컨설팅으로 26건, 축제 행사로 6건 했어요. 그렇죠. 요게 이제 작년에 더 커집니다. 아하. 백종원이라는 인물의 지명도가 있으니까. 그렇죠. 작년에 48건을 했어요. 연구개발 컨설팅으로 30건, 축제 행사로 18건 했습니다. 이게 요 지역 행사로 더본코리아가 2022년에 한 10억 정도 매출을 했거든요. 예. 근데 요게 2023년에 29억, 3배 늘었죠. 작년에 52억까지 늘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용역 개발이 연구 개발이니까 이건 순수 수익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제 이러다가 작년 말부터 논란이 시작되니까 지자체하고 MOU 체결을 했던 곳이 이제 하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1분기 매출이 한 1,107억 정도 되거든요. 예. 이 중에서 그 지역 개발 매출이 크지는 않지만 더본코리아 입장에서는 크지는 않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게 이제 타격을 받으면서 지금 작년부터 걸렸던 48건, 올해만 또 다시 계약이 12건에 대해서는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나. 라는 게 지금 뭐 단명한 것 같고요. 지금 MOU 체결한 것도 지금 여러 곳이 지금 계약을 이어갔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지자체가 잘 되니까 상표권을 지자체의 허락 없이 상표권을 등록하려고 했던 것도 그 얘기 들어갔어요. 나오더라고요. 예, 예산권 같은 예, 경우는 예, 예. 이건 상당한 좀 모럴 해저드거든요. 이건 왜 이랬을까? 저도 그 얘기 딱 듣고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포장은 사실은 지역 상생 개발이라든지 뭐 지역 개발 같은 거를 내세우고 어떤 ESG 개념으로 봐도 네. 소셜 개념으로 가서 그렇다고 보이는 아니 개발인데 훌륭한 일이라고 저는 일이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내면으로 봤더니 이걸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로만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게 지자체 지금 몰래 이 정확하게 거죠. 장터 광장 이 예산 그렇죠. 시장에 붙인 이 이름이 이거 상표권 등록을 몰래 한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더본코리아가 거죠. 시도를 예.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더본코리아가 모럴 해저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결국에는 그 포장만 그렇게 그럴듯하게 당위성을 내세운 다음에 자기 수익만 챙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신뢰에 대한 문제 이런 게 깨지게 되는데 방송 중단 백종원 대표가 선언을 했잖아요. 네. 이제 방송 안 하겠다. 여러 주주들과 가맹점주들에게 사과 개선안 발표를 했는데 이제 실제로 개선안이 나와야 될 텐데요. 방송 중단하고 뭐 상생안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이 상생안에 주주들은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가맹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백종원 대표가 아직까지 더본코리아가 상장사라는 인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왜냐하면
매출 기반 자체가 가맹점주잖아요. 그리고 더본코리아는 이제 그 사업 보고서를 보면 지중점이 거의 없습니다. 다가맹점. 예, 대부분 거의 99%가 거의 가맹점이에요. 아니 그 부분에서 이 논란이 좀 있는 거예요. 증권가에서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주들을 딱 데리고 하는 건데 사업을 하는 건데 주주들을 위한 여기 상장을 하게 되면 주주들을 위한 이익 어떤 뭔가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근데 상충되잖아요. 네, 주주들을 상충되죠. 위해서 해주려면 가맹점주들에게 뭔가 이익을 많이 취해야 되고 네. 가맹점주들을 위한 것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줄이고 기본적으로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사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뭔가 가맹점주들을 쪼고 이렇게 해서 주주들의 이익을 높여주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상장을 하면 이게 이 문제가 상충이 된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제가 초대 말씀드렸듯이 프랜차이즈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IPO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주주들을 위해서는 가맹점을 지어 짜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사실 주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요. 또 반대로 가맹점주를 위하면 이익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주주들의 가치 그럼 주주들의 가치 떨어지는 훼손하는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이해상충관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처음부터 사실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업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상생한다 보면 주주들은 도입이 됐습니다. 네, 가맹점주만을 위한 뭐 개인 어떤 재산을 좀 투자 개인 주머니를 풀어서라도 가맹점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보면 기본적으로 더본코리아는 백종원 대표의 생각 속에 IPO를 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실례되는 얘기지만 개념이 좀 아직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더본코리아 꽤 오래된 회사입니다. 200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예, 20년 가까이 네. 됐다 보니까 네. 백종원 대표의 그 생각 속에는 더본코리아는 프랜차이즈 그냥 가맹점주를 위한 회사 기업으로만 보고 계속 운영했던 것이 지금도 그 연장선상의 그 어떤 여러 가지 대처 방안도 그 연장선상의 대처 방안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이게 IPO를 해서 상장을 했으면 주주들을 위한 어떤 밸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대처 방안에 보면 그 부분 다 빠져 있습니다. 아, 주가가 반토막 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우선 상장사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듭니다. 네. 더본코리아는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고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상장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내부적 리스크를 간파했겠죠. 백종원 대표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이사회 구조를 좀 확대하고 지금 강석은 전무를 사내에서 등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이분도 주주입니다. 꽤 큰 주주인데. 근데 이런 거를 도입하긴 했는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안 돌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본코리아가 상장사로서 입지를 다지려면 가맹점주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전략도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맹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통, 그다음에 IP 비즈니스와 연계할 수 있는 전략적 추구를 만들어서 주주들에게 대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거든요. 여전히 가맹점 위주의 옛날 방식,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그 위주로 좀 경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상장을 왜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정도였으면. 네. 그리고 백 대표의 의존 체제도 상장 후에 줄어들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백종원 대표의 의존도를 줄이려면 상장 직후부터는 방송을 확 줄여서 경영인으로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여전히 과도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한 전략이 너무 부재했다. 그러니까 상장사로서의 기본적인 시스템도 없이 서둘러서 상장한 것이 이런 판단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본코리아는 계속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 이거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사업 전문성 강화 이후로 인적 분할을 나선다. 인적 분할을 할 회사 이름도 정해졌어요. 삼성 에피스홀딩스. 네. 이렇게 해서 인적 분할이라는 게 기존 주주들이 지분대로 그대로 이 분할하는 회사의 지분도 가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방식으로 나눈다. 그렇죠. 이 배경이 뭔지 이게 삼성생명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은 지배구조에서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잖아요.
그렇죠. 예. 삼성전자의 경영권 안전 경영권 확보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 지배구조 핵심은 삼성전자의 대주주는 삼성생명입니다. 8.4%. 그렇죠. 예. 그리고 삼성물산은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을 통해서 생명을 지배하고 생명을 통해서 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 물산은 전자 지분을 4%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 중에서 만약에 보험업법이 통과되면 이 금융회사니까 네. 8.4% 중에서 3% 이상 5.4%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떨어내야 돼요? 예, 그렇죠. 주식을 주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의결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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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니까 예,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잠재적 리스크였는데 이번에 아마 삼성바이오를 인적 분할하는 게 그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어떻게 하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가 물산입니다. 물산이죠. 물산과 전자예요. 예. 예. 자, 인적 분할을 하면 숫자 2개 생기잖아요. 네. 항상 이제 그 전에 그 논란이 뭐냐면 삼성물산이 그럼 삼성전자 주식,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어떻게 사들일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저걸 팔아야 되는데 지금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해서 인적 분할을 회사를 상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에피스홀딩스를. 그렇죠. 앱솔등 상장을 시키면 그 자금으로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 중에 5% 정도를 물산이 사오는 것이 지배구조 퍼즐의 마지막이다. 아하. 그러면 보험법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면서 없애고. 이재용 회장의 지배권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그렇죠. 네, 요거를 사전 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바쁜 대선 기간에 인적 분할을 하는 것도 타이밍도 좀 어색하고. 어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지금의 마지막 기회이지 않나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게 이제 마지막 퍼즐의 그렇죠. 시작함.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마지막 퍼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항상 고리스크가 있었는데 예. 뭐 전문가들은 이제 다 같이 그렇게 봤어요. 저걸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삼성바이오밖에 방법이 없다. 삼성바이오를 총알로 활용해서 삼성물산이 삼전자 생명이 가진 전자 지분을 확보하는 게 마지막 퍼즐인데 결국은 전자지분 확보를 탄탄하기 위해서 이걸 마지막으로 그렇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단 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을 해서 그 자금으로 이제 들어간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마지막 퍼즐이 지금 진행 중이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삼성 전체적인 이제 그 지배구조 개편의 완성도 이거 좀 설명을 네, 최근에 자세히 몇몇 M&A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주근 대표 모시고 더번코리아의 상황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얘기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